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삶을 더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갑자기 찾아온 우울감 퇴치법 10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순간도 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우울한 감정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 깊어지고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단순히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극복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감은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우울감은 무기력함을 유발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대인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깊은 우울증으로 발전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감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낄 때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 실천해야 우울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는 다양한 요소가 포함될 수 있으며 몸을 움직이거나 기분을 전환하는 활동을 하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갑자기 찾아오는 우울감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기분을 일시적으로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울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되고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완벽하게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10가지 방법이 여러분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깊은 숨을 쉬어보세요. 우울한 감정이 갑자기 몰려올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깊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우리의 자율신경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조절하면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은 폐가 아닌 배를 이용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폐의 깊은 곳까지 산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고 내쉴 때는 천천히 배가 들어가도록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심박수가 낮아지고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면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등을 기대고 누운 상태에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입을 살짝 벌려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긴장을 푸는 연습을 해보세요. 호흡을 조절하는 또 다른 방법은 4-7-8 호흡법입니다. 이 방법은 미국의 유명한 의사인 앤드류 와일 박사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개발한 호흡법으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식입니다. 이 호흡법을 꾸준히 연습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면서 불안과 긴장이 줄어들고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호흡을 할 때는 자연의 소리나 잔잔한 음악을 배경으로 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바닷가의 파도 소리, 새소리, 빗소리 등은 심신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간단한 명상과 함께 호흡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은 집중력을 높이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주므로 지속적으로 연습하면 우울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깊은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습관을 들이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우울감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호흡법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 몸을 움직여 보세요. 우울한 감정을 떨쳐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신체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몸을 활발히 움직이면 기분도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기분을 밝게 만드는 효과를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강도 높은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외에서 걷는 것은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연 속에서 걸으면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통해 몸과 마음이 더욱 안정되며 이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한층 더 밝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 가까운 공원이나 강가를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의 안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바깥으로 나가기 어렵다면 집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기분이 좋아지며 요가와 같은 명상 운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음악을 틀어두고 가볍게 춤을 추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생기고 기분이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리듬을 타며 움직이는 것은 감정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지 말고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점차 몸을 활발히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햇볕을 쬐어보세요. 우울한 감정이 들 때는 실내에만 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 햇볕을 쬐어보세요. 햇빛은 우리 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특히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우울감을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햇볕을 쬐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햇볕은 단순히 밝은 빛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강화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우울한 감정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햇볕을 자주 쬐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모두 증진하는 데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햇볕을 쬐을 때는 가급적 오전 시간대나 오후 늦은 시간대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햇볕을 받으면 체내에서 세로토닌이 효과적으로 분비되며 이로 인해 하루 동안 보다 활기찬 기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햇볕을 쬐을 때는 선크림을 가볍게 바르고 피부가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옷차림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을 쬐면서 가벼운 산책을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은 몸을 움직이게 하면서 동시에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공원이나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자연을 감상하면 우울감이 감소하고 기분이 더욱 밝아질 수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와 신선한 공기를 함께 마시면서 햇볕을 쬐면 더욱 깊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다면 창문을 열어 자연광을 최대한 들이거나 베란다에서 10에서 15분 정도 햇볕을 쬐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햇빛이 부족한 계절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햇볕을 쬐는 것은 우울한 감정을 완화하고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에 10에서 15분만이라도 햇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고 더욱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물을 충분히 마셔보세요.
우울한 감정이 들 때는 몸이 피로하거나 탈수 상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약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분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감정 조절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두통, 피로, 집중력 저하뿐만 아니라 기분 변화도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상쾌해지고 피로감이 줄어들며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 잔의 물을 마시는 것은 신체 대사를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하루를 보다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분 섭취 방법은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는 것은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카페인이 없는 허브티나 레몬을 넣은 따뜻한 물을 마시면 몸을 유연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도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수박, 오이, 샐러리, 오렌지 등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섭취하면 몸의 수분을 보충하면서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께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동안 물을 마시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껴야만 물을 마시지만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일정한 시간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어 수시로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분 섭취는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을 넘어 건강한 생활 습관과도 연결됩니다.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면 신체의 피로도가 줄어들고 기분이 한결 안정되며 스트레스를 덜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간단한 행동이지만 꾸준한 실천을 통해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지는 변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5번째, 기분 좋은 음악을 들어보세요. 음악은 우리의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 기분을 바꾸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음악 치료는 스트레스 해소와 감정 조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들 때는 밝고 경쾌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음악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나는 음악이 즉각적인 기분 전환을 도울 수 있지만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차분한 음악이 더 큰 위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감미로운 피아노 연주곡이나 부드러운 오케스트라 곡을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은 감정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호흡 조절과 함께 몸의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긍정적인 가사가 담긴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한층 더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아노, 기타, 우쿨렐레 등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악기로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해 보세요. 악기를 연주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악기 연주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여 엔도르핀과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가 담긴 음악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나 바흐의 협주곡은 뇌파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바다의 파도 소리나 새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는 신체의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을 배경으로 틀어놓으면 일상 속에서 차분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우울감을 해소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에 맞는 음악을 선택하여 듣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습관을 들이면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도 기분을 전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6번째, 가까운 사람과 대화해 보세요. 우울할 때 혼자서 감정을 사귀는 것보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민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때 그 무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감정 해소 효과로 설명되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부담이 감소하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는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를 이해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할 때 단순한 공감의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한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감정 표현이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조언보다는 따뜻한 공감과 경청이 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이야기할 상대가 마땅치 않다면 상담 전문가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 심리 상담사는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의 방법을 다양화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전화나 메시지, 영상통화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감정을 억누르고 견디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나누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감정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7번째, 글을 써보세요. 우울한 감정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울한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마치 속에 쌓여있던 감정을 정리하는 정리정돈과도 같습니다. 머릿속에 엉켜있는 생각과 감정을 글로 풀어내다 보면 감정의 흐름이 정리되고 지금의 나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의 원인을 찾고 싶다면 나는 왜 이렇게 느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감정을 기록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유독 우울한 이유는 무엇일까? 혹은 이 감정을 없애려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통해 감정을 분석하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 해결책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글을 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전통적인 일기 쓰기를 활용할 수도 있고 특정한 주제를 정해 자유롭게 쓰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을 기록하거나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대해 깊이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감정을 단어 하나로 표현한 후 그 단어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이어가는 것도 감정 정리에 효과적입니다. 손으로 직접 적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해 디지털 다이어리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감정 기록 애플리케이션이 있어 손쉽게 감정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한편, 특정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감정 단어 리스트를 만들어 두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로움, 좌절감, 난도, 기쁨 등의 단어를 적어두고 그날의 감정에 맞는 단어를 선택해 글을 써보는 방식입니다. 감정 표현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을 쓴 후에는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감정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다시 수정하면서 더 구체적인 감정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글쓰기는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길러집니다. 짧은 일기나 감정을 적은 메모라도 충분한 효과가 있으니 하루 5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글쓰기를 실천해 보세요. 8번째, 좋아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우울한 기분이 들 때는 억지로라도 좋아하는 활동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잊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독서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여 우울한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힐링 소설이나 감동적인 에세이를 읽으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계발서나 명상의 중요성을 다룬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는 감정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색채와 형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색깔을 사용하면 기분이 더욱 밝아지고 단순한 낙서라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리는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활동입니다. 직접 요리를 하면서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고 정성껏 만든 음식을 맛보는 과정 자체가 만족감을 줍니다. 특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먹는 것은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여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퍼즐 맞추기나 보드게임과 같은 논리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활동은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 다른 생각을 잊을 수 있어 우울한 감정을 잠시 내려놓는 효과도 있습니다. 영화 감상도 기분 전환에 좋은 방법입니다. 밝고 유쾌한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크게 웃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감동적인 영화를 통해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풍경이나 감미로운 음악이 있는 영화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외에도 운동,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손으로 만드는 공예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말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삶의 작은 기쁨을 느끼고 우울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해소해 보세요. 9번째, 잠을 충분히 자보세요. 수면 부족은 우울감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과 뇌는 수면을 통해 회복하고 재충전하며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신경계를 과민하게 만들고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켜 우울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피로가 쌓이면 의욕이 저하되고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즐거움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신체와 정신이 회복되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양질의 수면을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해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먼저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 더욱 쉽게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여 잠드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전 최소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면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한 공간으로 유지하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맞추는 것이 숙면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베개와 이불의 상태도 체크하여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낮 동안 적절한 운동을 하면 밤에 더욱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직전에 너무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오히려 각성 상태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저녁 시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섭취도 조절해야 합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등에 포함된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 늦은 시간에 섭취하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대신 따뜻한 허브티나 우유를 마시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잠을 충분히 못 잤다면 낮잠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낮잠은 20에서 30분 정도로 짧게 자는 것이 좋으며 너무 오래 자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수면을 취하면 다음 날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감정 조절 능력도 향상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푹 자고 나면 기분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꾸준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며 건강한 정신을 지켜나가세요. 10번째, 자신을 다독이며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우울한 감정이 들 때는 자신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기 쉬운데요. 이러한 감정은 점점 깊어지면서 자신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따뜻하게 다독이며 위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 뇌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만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 지금 힘들지만 곧 지나갈 거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할 거야. 같은 문장을 자주 되뇌어 보세요.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내면을 안정시키고 스스로에게 위로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할 때는 단순히 입으로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말하거나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도 잘 해냈어, 수고했어 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문구를 메모해 두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상 위, 핸드폰 배경화면, 거울 옆 등에 나는 소중한 존재야. 오늘도 충분히 잘했어. 내가 느끼는 감정은 모두 의미가 있어 같은 문구를 적어두고 자주 읽어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가 쌓이면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정을 기록하는 것도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더 많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복감을 높이고 우울한 감정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우울한 순간에도 스스로를 따뜻하게 다독이고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누구보다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세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울한 감정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 우리의 일상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우울한 감정이 들 때 우리는 무력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절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돌보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단순히 기분을 잠깐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울감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누적되며 점차 우울한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 결국 더 건강한 정신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지, 어떤 활동이 기분을 좋게 만드는지 관찰하며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질수록 더 자연스럽게 기분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당황하지 말고 오늘 배운 방법들을 떠올리면서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깊은 호흡을 해보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자신을 위로하는 등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과 연습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러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시도한 작은 노력들이 결국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실천해 보세요. 꾸준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더 잘 돌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울한 감정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 다스리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